그날 수영장 앞에서 한 소년이 멈춰 섰습니다. 물속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다시 실패할까봐, 또 무너질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한때 전국을 주름잡던 유망주. 하지만 부상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기록은 떨어졌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수영을, 꿈을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척추암으로 걷기조차 힘든 할아버지. 그는 새벽마다 트랙에 나가 넘어지고 또 일어섰습니다. 봐라,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단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땀으로, 고통으로. 그렇게 할아버지는 100m를 달렸고 손자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한국 고등학생 신기록. 시상대 위에서 소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른 아침 수영장 물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어드는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고 클로린 냄새가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언제나 가슴이 뛰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태주는 그 냄새조차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수영장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속에서 팔을 휘젓는 후배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치님의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울렸고 누군가의 발차기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더 이상 그 안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아, 들어오지 않을 거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치님이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볼게요. 코치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 침묵이 고마우면서도 괴로웠습니다. 김태준이 수영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물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할아버지는 손자의 눈빛을 보고 바로 수영장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하고 싶다는데 해봐야지.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손자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할아버지는 엄마이자 아빠였고 친구이자 응원단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감쌌고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물속에서는 모든 게 느려졌습니다. 소음도 걱정도 두려움도 모두 수면 위에 남겨두고 태주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곳이 그의 세계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전국 대회에 나갔습니다. 자유형 200m에서 5위를 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코치님은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태준아. 넌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관중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꼭 1등을 하겠다고. 할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기록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자유형뿐 아니라 저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전국 유소년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고 지역 언론에도 이름이 실렸습니다. 차세대 수영 유망주 김태준. 그 기사를 할아버지는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대단한 애였구나.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태준은 그 자랑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여러 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그중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등록금 걱정에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태준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꼭 성공해서 할아버지 편하게 모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태준이. 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지, 새벽부터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모습을, 손자 앞에서는 괜찮다고 웃지만 밤이면 허리를 주무르시는 모습을. 태준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할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순탄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땄고 국가대표 청소년팀 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코치님은 태준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너 이대로만 가면 올림픽도 꿈이 아니야. 그 말이 태준을 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 훈련, 방과 후 오후 훈련, 주말 특별 훈련. 물에서 보내는 시간이 육지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전국체전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병 연습을 하던 중 턴을 하는 순간 오른쪽 다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비명을 삼키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코치님이 달려왔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인대 손상입니다.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해요. 의사의 말에 태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개월이면 전국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 대회들도 모두 놓치게 되는 겁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한 달 안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리하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지금은 쉬는 게 최선입니다. 병실로 돌아온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천천히 회복하면 돼. 하지만 태준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재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물에 다시 들어갔을 때 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속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킥의 힘이 약해졌고 턴을 할 때마다 다리가 저릿했습니다. 기록은 과거의 절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코치님은 위로했지만 태준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그 사이 더 빨라졌다는 걸. 가을 대회에서 태준은 예선 탈락했습니다. 과거 함께 경쟁하던 선수들이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처음으로 수영을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태준은 수영장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영복과 수경이 들어있었지만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나 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영장을 등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태준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그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일찍 와. 전화를 끊고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텅 빈 하늘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훈련 잘했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태준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운동하는 애가 밥을 먹어야지. 태준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과거의 메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반짝이는 금속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꿈을 꿨습니다. 아무리 팔을 휘둘러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태준은 수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빛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베개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의 집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자신의 꿈을 위해 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록해온 훈련 일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나는 꼭 올림픽에 나갈 거야.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태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손자의 뒤척이는 소리가 밤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익숙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자 색이 바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트랙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등번호 7번. 100m 달리기 선수였던 김영수.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됐네.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바람보다 빠르다고 불렸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땄고 국가대표 최종 선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출전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선발전에서 0.02초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와 어린 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은 그때 5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습니다.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와 손자는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급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밥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교 안 가니? 오늘은 쉬려고요. 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마땅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요즘 태준이 밥을 거의 먹지 않아 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시장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척수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걷기 힘들어질 거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었습니다. 손자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아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옆집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영수 씨, 어디 가세요? 장 좀 보러 가는 길이요. 태준이는 요즘 어때요? 수영 잘하고 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태준이가. 나중에 올림픽 나가면 우리 동네 이름 날리겠어요. 할아버지는 애써 웃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와 헤어진 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자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건 아닐까? 그 무게가 태준을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에서 태준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습니다. 고등어, 시금치, 두부. 할아버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태준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하고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몫이 되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녁 무렵 할아버지는 태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밥 먹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반찬을 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먹어라. 할아버지.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수영 그만둘까 봐요.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니? 예전처럼 할 수가 없어요. 다리도 아프고 기록도 안 나오고 이렇게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고 재능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코치님도 저한테 기대 안 하는 게 보여요. 할아버지, 저 이제 지쳤어요. 할아버지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줘야 할까? 계속하라고 말해줘야 할까? 할아버지는 자신도 오래전 같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예전에 달리기 선수였던 거 알지?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국가대표 되려고 정말 열심히 뛰었단다. 아침부터 밤까지 트랙만 돌았지. 다른 애들이 놀 때도 쉴 때도 나는 뛰었어.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발전에서 떨어졌단다. 0.02초 차이로. 그때 할아버지도 생각했어. 이제 그만둬야 하나. 내 재능은 여기까지인가. 태준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뒀단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마음이 꺾였어. 몸이 문제가 아니었어. 마음이 부러졌지. 그래서 도망쳤단다. 트랙을 등졌어.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 그때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어땠을까? 한 번만 더 도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지금까지 남아있단다. 할아버지도 후회하세요? 그럼. 많이 후회하지. 그래서 태준이 너한테는 그런 후회 남기고 싶지 않아.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몸이 다친 건 회복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아질 수 있단다. 하지만 마음이 꺾이면 그건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 근데 할아버지, 전 정말 자신이 없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처럼 빠를 수 있을까? 다시 상위권에 들 수 있을까? 할아버지한테 자랑스러운 손자가 될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태준아, 넌 이미 할아버지 자랑이야. 내가 수영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메달을 따든 못 따든 그건 상관없어. 넌 그냥 존재 자체로 할아버지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준아. 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한 거야. 그게 전부란다. 태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 손자를 안았습니다. 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라. 참지 마. 다 내보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태준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태준은 잠들었고 할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달릴 수 없는 다리. 하지만 여전히 걸을 수 있는 다리.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손자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멈춘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입었습니다. 조금 작아졌지만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트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트랙 앞에 섰습니다. 오래전 수없이 달렸던 이 길. 이제는 걷기도 힘들지만 할아버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속도는 느렸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보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자는 놀란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운동하고 있단다. 다리가 안 좋으신데요. 그래서 더 움직여야지. 멈추면 녹이 슬어. 태주는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랑 같이 걸을래?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와 손자는 나란히 트랙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계속 움직이는 거야. 태준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해가 뜰 때까지 걸었습니다. 멈췄던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또다시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태준은 방문 틈으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태준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트랙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걸음을 뗐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걸음을 뗐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휘청거렸지만 지팡이로 버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할아버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m를 걸었을 때 숨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m를 지났을 때 다리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다리를 주무르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옆집 박씨 할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어머, 영수 씨.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운동 좀 하려고요. 다리가 불편하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박씨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트랙 중간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수영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코치님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억지로 끌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는 트랙에서 넘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준은 할아버지를 벤치로 옮겼습니다. 무릎의 상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병원 가야 돼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단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다리가 불편하신데 왜 무리하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 뭘요?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걸.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전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할아버지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태준아, 전 이제 수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프기만 하잖아요. 태준은 등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무릎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태준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 오히려 손자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다리가 쑤셨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손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 갔습니다. 다리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하셨네요. 척수 쪽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한 달은 푹 쉬셔야 해요. 자칫하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달.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멈추면 손자도 영영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며칠만 더 운동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휠체어를 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휠체어.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평소보다 더 아팠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태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괜찮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준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트랙을 달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던 그 순간,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손자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다시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몸은 말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트랙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숨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안 되겠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무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보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병원에서 빌려왔어요. 태준은 휠체어를 할아버지 옆에 세웠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상태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아프시면 쉬셔야죠. 미안하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알아요. 제가 수영 그만둔다고 해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가 다치시는 게 더 싫어요. 제가 수영을 하든 안 하든 할아버지가 건강하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태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무서웠어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또 실패할까봐, 또 다칠까봐.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알아. 근데 할아버지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다리가 아프신데도 포기 안 하시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태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무섭지만 다시 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태준아. 천천히 하자.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네. 태준은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트랙을 함께 돌았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주는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수영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준이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전 수영장 갈게요. 그래, 다녀와라. 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으로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달리고 있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앞을 향해. 태준은 수영장 문을 열었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클로린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예전에는 역겹게 느껴졌던 그 냄새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웠습니다. 태준아. 코치님이 다가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네, 코치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코치님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마. 네. 태준은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감쌌습니다. 태준은 수면에 얼굴을 담갔습니다. 물속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팔을 저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킥의 힘이 약했고 호흡이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레인을 왕복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태준아. 코치님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에 들어갔습니다. 땀과 물이 섞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녀왔어요, 할아버지. 어땠니?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태준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리는 어때요? 좋아지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재활 잘하면 다시 걸을 수 있대.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 믿어봐. 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아침에 수영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할아버지와 공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물리치료사의 지도에 따라 천천히 다리 운동을 했습니다. 태주는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는 평행봉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걸음을 뗐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걸음을 뗐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태준의 말에 할아버지는 힘을 냈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김영수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 속도면 곧 혼자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기록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코치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내년 대회 출전도 가능할 거야. 정말요? 그럼 넌 할 수 있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할아버지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집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더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아, 내일 공원에 같이 가자. 네, 할아버지. 재활 운동하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일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트랙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운동화 끈을 고쳐 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오늘은 100m를 달려보겠다.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건 무리예요. 의사 선생님도 천천히 걸으라고 하셨잖아요. 알아. 하지만 해보고 싶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아, 못하면 또 하면 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뛸게요. 아니, 넌 여기서 봐줘. 할아버지 혼자 해볼게.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태로웠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팔을 힘차게 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m를 지났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30m 숨이 가빠졌습니다. 40m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달렸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그 모습이 누구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50m를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60m 다리가 떨렸습니다. 70m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80m, 90m. 결승선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습니다. 다리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m 선을 통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준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태준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해냈다, 태준아. 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나이가 들어도 다리가 아파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할아버지. 전 이제 알아요. 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육체로 달린 게 아니에요. 의지로 달리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중요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우린 계속 나아갈 수 있어.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침 해가 트랙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아, 넌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잖아.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할아버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니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주는 할아버지의 품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전 다음 대회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꼭 좋은 성적 낼 거예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할아버지도 계속 걷는 연습하실 거죠? 물론이지. 할아버지도 포기 안 할 거야.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수영장에 갔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코치님에게 말했습니다. 코치님, 전 다음 대회 나가고 싶어요. 코치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준비됐니? 네. 이제 준비됐어요. 코치님은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훈련하자. 네. 태준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힘차게 팔을 저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영장 밖에서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영법이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태준의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훈련하느라 힘들었지? 네, 근데 괜찮아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훈련이라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태준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정성껏 만들었단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메달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은 맑았고 빛이 가까워졌습니다. 태주는 그 빛을 향해 헤엄쳐갔습니다. 옆방에서 할아버지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손자가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주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수영 가방을 챙기고 나오자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일찍 나가니? 네, 오늘은 아침 훈련이 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네, 할아버지도 재활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할아버지도 포기 안 할 거야. 태주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으로 손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준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태준이. 그리고 할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오늘도 걷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앞을 향해.
대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수영장으로, 할아버지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은 힘들었습니다. 코치님은 태준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인을 100번씩 왕복했습니다. 팔이 저리고 다리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입술을 깨물며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잘하고 있어, 태준아. 기록이 많이 좋아졌어. 코치님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톱워치를 보니 예전보다 3초가 빨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구나. 네, 할아버지. 많이 먹어라. 힘내야지. 태주는 할아버지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태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대회 한 달 전 태준은 모의 시합에 나갔습니다. 자유형 200m였습니다. 스타트 신호가 울렸고 태준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태준은 힘차게 팔을 저었습니다. 50m, 100m, 150m. 숨이 가빴지만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턴을 할 때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50m. 태준은 남은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결승선이 보였습니다. 손끝이 벽에 닿는 순간 태준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광판을 보았습니다. 1분 52초. 개인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코치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아, 잘했어. 이 정도면 대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태준은 웃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개인 최고 기록 세웠어요. 정말 대단한데.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왔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수영대회.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태준은 준비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긴장되니? 코치님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 내 실력 다 보여줘. 관중석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응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힘내라.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태준은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자유형 200m 결승. 태준은 출발대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옆을 보니 전국 1위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태준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0m를 지날 때 태준은 선두권에 있었습니다. 100m. 턴을 하며 가속을 붙였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150m.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0m. 태준은 관중석의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100m를 달리시던 그 모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던 그 의지. 태준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결승선. 손끝이 벽에 닿았습니다. 태준은 수면 위로 올라와 전광판을 보았습니다. 1위. 1분 49초.
한국 고등학생 신기록이었습니다.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코치님이 달려왔습니다. 태준아, 해냈어. 신기록이야. 태준은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태준 앞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준 선수 신기록 달성을 축하합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태준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몇 달 전까지 수영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힘들었고 기록도 안 나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셨지만 매일 걷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준은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왔어요. 카메라가 할아버지를 비췄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팡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아버지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태준아.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태준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가 할아버지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한 정신력이면 이겨내지 못할 아픔은 없단다. 그 말이 경기장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금메달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예쁘다. 할아버지 거예요. 뭐? 이 메달은 할아버지 거예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흘린 땀의 결과란다. 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룬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촬영날 카메라가 두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공원을 걷는 모습, 태준이 수영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도. 인터뷰에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큰 걸 해준 게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힘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SNS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달린 사람과 다시 헤엄친 사람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요즘 힘들었는데 방송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게. 참 신기하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함께 한 거지.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와 태준은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준도 다음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 나가려고요. 정말? 대단한데. 네. 꼭 좋은 결과 낼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해. 결과보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네, 알아요. 근데 전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참 예쁘다. 네. 태준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랑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매일 행복하단다. 태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을 준비하고 태주는 숙제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훈련 있어요. 그래, 알았어. 할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줄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뭘? 당연한 거지. 밥을 다 먹고 태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응원한다. 할아버지도 건강 잘 챙기세요. 걱정 마. 할아버지는 괜찮아. 태주는 할아버지에게 기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주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할아버지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방에서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가 다시 웃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헤엄치는 날들이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발걸음으로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달린 사람과 다시 헤엄친 사람의 이야기, 서로를 일으켜 세운 두 사람의 이야기, 사랑으로 이어진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